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 전쟁이 촉발된 이후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중 뜬금없이 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7일 AP통신은 태국 외교부를 인용해 가자 전쟁 기간 동안 총 46명의 태국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엔 마지막 생존자였던 태국인 나타퐁 핀타마저 숨진 것이 확인되면서 참담함은 더욱 커졌죠. 태국인은 하마스에 납치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일하던 수만 명의 태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였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태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농업 구조와 이주 노동 시스템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농업을 상당 부분 의존해 왔는데요. 그러나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진 1차 인티파다 이후 팔레스타인 인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특히 태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태국은 약 10년 전부터 공식적인 농업 노동자 송출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태국인은 이스라엘 내 가장 많은 외국인 농업 노동자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기준으로만 약 3만 명의 태국 노동자가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 전역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마스의 공격 대상이 됐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특히 많은 태국인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키부츠나 외곽 농장 인근의 간이 숙소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마스의 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구조적 취약성이 다수의 태국 노동자를 인질 또는 희생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공격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약 7천 명이 귀국했지만 이스라엘의 높은 임금을 보고 여전히 새로운 태국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태국 북동부의 빈곤 지역 출신인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일할 경우 자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고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건너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농장의 근로 여건은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태국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숙소,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감시단체들도 이 같은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공격 이후 인력들이 떠나자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된 이스라엘 농업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과 월 $500 수준의 보너스가 제공되며 실제로 2024년 태국 노동부는 3,966명의 이스라엘 파견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스라엘 내 태국 노동자는 3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 농업을 떠받치는 최전선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인질이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